네네. 그만큼 지방흡입이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아닙니다. 이제 슬슬 완연한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염증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계획하셨던 수술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수능이 끝난 직후에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미에 대한 욕구를 한없이 풀어헤치면서 병원에 많은 문의를 주시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방흡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시기쯤에 지방흡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그럼요. 요 시기가 이제 흡입에 대한 문의, 수술도 많이 증가하는 시기죠. 좀 실제 이제 학생들도 이제 고3 네.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연락이 오나 봐요. 네. 솔직히 아주 나이 어린 고3 학생들보다는 네. 이제 거기서 한 1, 2년 더 지나면서 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기 몸매에 대한 어떤 이제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앞으로 쭉 고민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그런 학생들도 네. 그럼 지방흡입을 벌써부터 해도 되나요? 사춘기 전에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네. 다시 지방 세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살이 찌면 피하 지방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네. 이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 세포를 없애버리고 나면 네. 웬만큼 살쪄서는 지방 세포가 또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뭐 한 2, 30kg 이렇게 살이 쪄버리게 되면 네. 우리 몸의 줄기 세포가 다시 지방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그 자리에 지방세포는 또 생기게 되지만 10kg 이내에 살이 찐다고 해서 그 부위에 또 생기지는 않아요. 그게 지방 흡입의 네. 가장 큰 장점이죠. 너무 어릴 때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럼요, 다 성인이 그럼요. 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네요. 그 사춘기 때 수술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은 네. 지금은 운동과 다이어트로 하고 네. 그래도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성인이 돼서 그때 수술하자고 저는 돌려보내는 경우가 다죠. 이제 다이어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방흡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확실히 지방을 직접 뽑아내니까 다이어트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나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이어트는 전신적인 거고 네. 지방 흡입은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상호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약간 그럼 지방흡입은 조각칼로 좀 이렇게 부분 조각을 한다 이런 정답입니다. 내가 네. 정말 이따시만한 바위에 살살살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형체를 만들어 놨다면 네. 거기에 지방 흡입으로 착착착착 해서 얘가 예쁜 조각상이 나온다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리고 사실 요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네. 그 지방흡입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이제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로 약간 지금 어그로를 좀 끌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지방흡입이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아닙니다. 사실 근데 위험한 건 맞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은 이런 수술이라는 개념은 일단 칼을 대고 네네. 안에 있는 몸을 그냥 빼기 때문에 일단 무섭고요. 그냥 보기에 무섭고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보기에 무섭고요. 일단 뭐 어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부주의예요. 네, 수술 자체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사실은 거의 안 생깁니다. 차 탈 때 나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안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렇죠.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교통사고보다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흡입 자체의 수술 자체는 엄청 뭐 위험하다거나 뭐 생명을 그렇죠. 위협하고 그런 수술은 아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네. 겁낼 필요는 없고. 네. 지방흡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욕구죠. 내 몸매에서 네. 제일 단점이 어디냐 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만족도 면에서는 이 부위별로 좀 다르는데 복부는 사실 옷에 좀 가려져요. 그래서 만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노출이 되는 부위, 팔, 허벅지 같은 부위는 노출이 쉽게 되잖아요. 즉각 피드백이 옵니다. 주변에서 너 팔이 예뻐졌어, 야 너 몸매가 달라졌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러면서 만족도는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만족도 높은 부위를 보자면 저는 팔다리라고 봐요. 네. 또 하나가 있다면 허리선? 딱 여기 허리 뒷모습에서 허리선. 네. 어쨌든 이렇게 밖으로 잘 보여질 수 있는 부위를 수술해서 했을 때 네. 만족도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흡입 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압박복 사실 네네네. 엄청 불편하잖아요. 많이 되게, 불편해요. 예, 보기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데 음. 이 압박복 같은 거는 꼭 입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한 2, 30년 전에 처음 네. 지방 흡입을 시작할 때는 네. 압박복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압박 붕대 요걸로 살짝 감아두고 며칠 감아두고 그냥 네. 지내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압박복이라는 게 전문화돼서 나오면서 효과는 좀 더 있죠. 하지만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방 흡입을 정말 만 cc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뺐을 때는 압박복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피부가 처져 버리니까요. 아. 근데 조금 뺐을 때는 피부 처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압박복을 하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죠. 이게 수술하고 통증도 네. 압박복이 꽉 잡고 있으면 훨씬 덜 할 때가 많아요. 아. 다만 수술 직후에는 붓잖아요. 네. 부으면은 답답해요. 아. 그래서 네. 수술하고 한 1, 2주는 사실은 회복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네. 그때 만약 답답해서 잠을 잘 못 자겠다 이러면은 저는 아예 벗고 자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붓기 좀 빠지고 네. 이러면은 가능하면 24시간 착용하는 해서 어차피 입는 거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네. 쭉 오래 착용하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언제 내가 회복이 다 끝나냐 이러는데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거는 수술하고 하루 이틀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상을 운동 뭐 빡세게 한다 네. 이런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가벼운 운동은 바로 가능. 바로 가능하고 직장 출근도 바로 가능해요. 하지만 수술 전처럼 네. 뭐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런 상태로 가는 데는 대략 한 달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달이어도 생각보다 짧네요. 저는 그럼요. 되게 길게 봤거든요. 네, 불편하더라도 움직일만 해요. 여러분들이 운동 갑자기 열심히 하고 나면 근육통 오잖아요. 그 근육통 오는 수준의 그 통증이 한 2, 3주 이렇게 지속이 될 겁니다. 회복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멍 빠지는 건 한 2, 3주. 붓기는 한 2, 3주, 역시 한 2, 3주. 요거 시기 이후로는 가능한 빨리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많이 움직일수록 회복도 빠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박성민 원장님과 지방흡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지방흡입도 잘 알아보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지방흡입과 관련한 컨텐츠로 또 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또 인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큐바 이렇게 조금 귀엽게. 알았어요. 네, 하나, 둘, 셋. 큐바이!